프란시스 응가누가 UFC 복귀를 생각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네요. 게다가 존 존스가 직접 그를 언급하며 도발했어요. 프란시스 측에서는 과연 기꺼이 협상에 응할까요? 네, 100% 동의합니다. 적어도 프란시스 입장에서는 자존심 싸움이라기보다 사업적인 판단이 더 크다고 봅니다. 그는 독립적인 선수로서 당연히 그에 합당한 대우를 받고 싶어 합니다. 자신에게 가장 큰 가치를 부여하는 쪽에서 최고의 조건을 제시받길 원하는 거죠. 그는 UFC에 묶여 복싱 등 다른 기회를 놓치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실제로 밖에 나가서 복싱 경기를 치르고 경쟁하며 큰돈을 벌어 자신이 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냈죠. 그렇다면 이제 그의 동기는 무엇일까요? 더 이상 단순히 돈 때문이 아니라 경쟁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고의 경쟁은 역시 UFC에서 볼 수 있죠. 데이나 화이트는 회사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면 자존심을 내려놓을 줄 아는 현명한 사업가라고 생각합니다. 데이나 같은 사람은 과거는 과거일 뿐이야. 양측 모두에게 이득이 된다면 얼마든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할 만큼 냉철한 인물이죠. 다른 선택지를 모색해 보는 게 어때? 왜 안 되겠어요? 응가누 복귀를 통해 다른 가능성을 찾아보는 것도 좋죠. 지금 헤비급 상황을 보세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안타깝게도 톰 아스피날 선수는 거의 600일 가까이 잠정 챔피언 벨트만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대체 뭘 하고 있는 겁니까? 프란시스 응가누 복귀만이 정답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가 다시 온다면 헤비급에는 확실히 큰 활력이 될 겁니다. 응가누 같은 선수를 다시 내려오면서 과거의 일들을 묻어둔다면 상황은 분명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모두가 돈을 벌고 모두가 만족하며 무엇보다 중요한 건 헤비급 자체가 다시 뜨거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답답한 상황이죠. 존 존스가 피했던 두 선수 프란시스 응가누와 톰 아스피날이 있었기에 헤비급은 충분히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만약 프란시스가 복귀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힌다면 헤비급에서 엄청난 대진들이 성사될 기회가 열리고 이는 UFC의 중계권 계약에도 더 나은 조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UFC가 응가누와의 재대결 가능성을 쉽게 포기할지 의문입니다. 특히 존 존스가 톰 아스피날과의 경기에는 관심이 없다는 듯 은퇴를 암시하는 상황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존 존스가 스스로 모든 권한을 쥐고 있다고 생각하는 모습이 흥미롭네요. UFC는 존스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주고 있고 존스 역시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죠. 그는 이 경기의 흐름을 자신이 좌우할 수 있다고 믿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프란시스 응가누가 다시 나타나면서 존 존스는 입지가 흔들릴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이제 존스는 UFC에 꼭 필요한 존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당장 톰 아스피날 대 프란시스 응가누의 경기가 현실로 다가왔으니까요. 물론 존 존스가 있으면 좋겠지만 특히 TV 중계권 계약 측면에서는 UFC는 더 이상 존 존스에게만 의존하지 않아도 될 겁니다. 그런데 응가누가 복귀할 뜻을 내비치자 존 존스는 갑자기 잠깐만 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다시 끼워 넣으려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는 이 경기에 뛰어들고 싶어 하죠. 프란시스 응가누가 여전히 그와의 대결에 관심이 있다고 들었는데 이제 드디어 논의가 시작되는군요. 정말 엄청난 대결입니다. 단순한 홍보성 매치가 아니라 진정한 챔피언들의 맞대결이죠. 갑자기 존 존스가 다시 싸우고 싶어 안달이 난 모습입니다. 그는 응가누에게 잘 보이려 하면서 이 대결을 성사시키려 하는 것 같아요. 아마도 프란시스가 톰 아스피날과의 경기에 더 무게를 둘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겠죠. 존 존스는 이 경기를 정말 간절히 원하는 겁니다. 하지만 응가누는 존 존스와의 협상이 얼마나 까다로운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직접 겪어봤으니까요. 당시 협상은 아무런 진전이 없었고 결국 프란시스는 시릴 간을 상대로 타이틀 방어에 성공한 뒤 UFC를 떠나 PFL과 거액의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PFL에서 단 한 경기만을 치렀죠. 사실상 PFL의 전체적인 계획이 틀어질 뻔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은 프란시스는 아직 PFL 소속이라는 겁니다. 프란시스 응가누는 아직 PFL 계약에 여러 경기가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진짜 문제는 과연 PFL이 그 경기들을 재정적으로 감당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미 응가누의 복싱 경기로 PFL 전체가 거의 파산 직전까지 갈 뻔했습니다. 만약 두 번째 경기까지 치른다면 심각한 재정난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PFL은 어떻게 대처할까요? 프란시스에게 아니, 너 UFC에서 싸우면 안 되라고 말할까요? 그러면 프란시스는 그래? 그럼 한번 해보든가라고 응수할지도 모릅니다. 아마 계약서에 이미 명시되어 있을 겁니다. PFL은 프란시스에게 매년 정해진 횟수의 경기를 제한해야 할 의무가 있을 테니까요. 만약 계약서에 별도의 제한 규정이 없다면 PFL은 프란시스가 UFC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할 겁니다. 저는 그 계약만으로 프란시스를 합법적으로 묶어둘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모든 것은 UFC가 프란시스와 다시 계약할 의향이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데이나 화이트와 프란시스의 관계가 좋지 않았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지만 응가누 코치는 프란시스가 여전히 UFC에서 싸울 의향이 있으며 개인적인 감정은 접어둘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프란시스는 단지 세계 최고의 선수들과 싸우고 싶어 할 뿐입니다. 그는 이미 단 한 번의 복싱 경기로 인생을 바꿀 만큼 큰 돈을 벌었고 심지어 2번이나 복싱 경기를 치렀습니다. 그 다음에는 PFL을 거의 망하게 할 뻔했던 헤난 페레이라와의 경기도 있었습니다. 이제 응가누에게는 더 이상 돈이 절실하지 않습니다. 그가 지금 원하는 것은 진정한 경쟁입니다.
최고의 경쟁 상대는 톰 아스피날 아니면 존 존스입니다. 그가 가장 싸우고 싶어하는 상대가 바로 이 두 선수인 거죠. 프란시스와 톰 아스피날이 서로 비슷한 생각을 공유하길 바랍니다. 두 선수 모두 존 존스와의 경기를 추진하는데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존스와의 경기를 성사시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그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니었고 결국 두 선수 모두 존스와 싸우지 못했습니다. 아스피날과 은가누는 존 존스와의 경기를 간절히 원했지만 결국 두 선수 모두의 바람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프란시스 은가누와 톰 아스피날이 서로 힘을 합쳐 맞붙는다면 어떨까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UFC 입장에서는 엄청난 이득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UFC는 더 이상 존 존스에게만 의존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존스에게 모든 영향력과 힘을 실어줄 필요가 없어진다는 거죠. 특히 앞으로 다가올 TV 중계 계약처럼 중요한 시점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재 UFC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바로 이 중계권 계약입니다. UFC는 늘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킬 만한 빅 매치를 원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는 은가누 대 존스, 그리고 은가누 대 아스피날이라는 두 가지 선택지가 생긴 셈입니다. 두 경기 모두 엄청난 흥행이 예상되는 빅 매치입니다. 결국 관건은 두 선수가 무엇을 원하느냐가 될 겁니다. 어떤 경기가 성사되든 엄청난 성공을 거둘 테니까요. 저는 여전히 존스 대 은가누 경기가 일반 팬들에게는 가장 크게 다가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존 존스는 아스피날보다 훨씬 더 많은 팬을 확보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존스가 은가누를 상대로 타이틀 방어전을 치른다는 것 자체가 솔직히 말해 이 체급 전체를 무의미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도대체 이 체급의 의미가 뭐가 있겠어요? 스포츠의 공정성이 크게 훼손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이 스포츠 자체가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다고는 해도 존 존스가 은가누를 상대로 벨트를 걸고 싸우는 것은 효과적인 마케팅 전략이 될 수는 있습니다. 메인 이벤트로 내세우면 더 멋져 보일 겁니다. 우리는 이미 아스피날이 잠정 타이틀을 방어하는 동안 존 존스가 스티페 미오치치와 맞붙는 상황을 경험했습니다. 아마도 존스와 은가누의 경기에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진행하려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런 경기를 추진하려 한다면 최소한 아스피날이 정식 무패 챔피언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팬들이 최소한으로 바라는 요구사항입니다. 모두가 바라는 최소한의 요구사항이 바로 이 체급의 공정성입니다. 톰 아스피날이 정식 무패 챔피언이 되게 하고 존 존스는 다른 상위 랭커들과 맞붙게 하는 거죠. 팬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건 바로 그것뿐입니다. 아스피날이 타이틀 방어전을 치르는 동안 존스가 은가누와 싸우는 것도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상황이 그나마 납득이 될 겁니다. 존 존스가 프란시스 은가누의 UFC 복귀에 대해 언급한 내용입니다. 그는 진심으로 들뜬 모습이었습니다. 프란시스 은가누가 아직 UFC 복귀에 관심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제서야 이런 논의가 나오는군요. 정말 엄청난 경기가 될 겁니다. 단순한 흥행성 이벤트가 아니라 진정한 챔피언들의 맞대결이죠. 그는 UFC 벨트를 획득했고 저는 10년 넘게 제 벨트를 지켜왔습니다. 이건 한 명의 레전드가 현재 가장 뜨거운 선수와 붙는 경기가 아니라 각기 다른 길을 걸어온 두 명의 챔피언이 맞붙는 경기입니다. 잠깐만요. 방금 존 존스가 톰 아스피날을 현재 가장 뜨거운 선수라고 칭한 건가요? 이거 참 존스다운 표현이네요. 존스가 아스피날을 일종의 골칫거리로 여기는 것 같아 정말 황당합니다. 솔직히 톰 아스피날은 존스에게 매우 어려운 상대일 수 있지만 이 경기는 두 거물이 맞붙는 역사적인 대결입니다. 바로 이런 종류의 경기가 스토리에 특별한 의미를 더하는 거죠. 제가 볼 때 존스는 은가누와의 경기를 정말로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존스가 프란시스 은가누와 싸우고 싶다고 말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기에 더욱 놀랍습니다. 지난번에도 오랫동안 협상이 진행되었지만 결국 경기는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은가누가 알겠어. 이젠 그만하자라고 말하며 협상을 중단했죠. 은가누는 시를 간과 싸우게 해달라고 요청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UFC를 떠났습니다. 존 존스 역시 2020년에 UFC가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려 하지 않는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협상은 계속되었지만 눈에 띄는 진전은 없었습니다. 그는 특히 은가누와의 경기에 대한 UFC의 태도에 대해 강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당시 존스의 발언은 이렇습니다. 현재 UFC와 협상 중입니다. UFC는 경기 수를 논의하기도 전에 프란시스와의 슈퍼파이트에 더 많은 돈을 지불하거나 제가 헤비급으로 올라가는 것에 대해 난색을 표했습니다. 저는 PPV 수익으로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날 그는 재미있었습니다. 여러분 2년 후에 다시 만날지도 모르겠네요 라고 말했지만 실제로 그렇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2년보다 훨씬 오래 걸렸죠. 존 존스는 2020년 이후 다시 옥타곤에 오르기까지 3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의 다음 경기는 2023년 3월 10일 간과의 대결이었습니다. 이는 그가 은가누가 UFC를 떠난 후 3년을 기다렸다는 뜻입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추측입니다만 존 존스가 지금 은가누와 싸우고 싶어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것일지도 모릅니다. UFC는 이미 톰 아스피날과의 경기를 위해 존스에게 거액의 돈을 지불하기로 합의했다고 합니다. 존스는 이 사실을 지렛대 삼아 UFC가 프란시스와의 경기를 위해서도 자신에게 거액의 돈을 기꺼이 지불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UFC가 실제로 은간우와 계약을 맺고 그 경기를 성사시킬 의향이 있느냐는 겁니다. 보통 UFC는 그렇지 않죠. 데이나 화이트는 마음에 들지 않는 선수와는 일반적으로 재계약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간우의 복귀가 UFC에 가져다 줄 성공이 매우 크기 때문에 UFC가 그와 재계약을 결정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UFC 밖에서는 은간우가 사실 그렇게까지 큰 슈퍼스타는 아닙니다. PFL 경기나 복싱 경기 모두 10만 건 미만의 저조한 PPV 시청률을 기록했습니다. 앤서니 조슈아와의 경기는 어땠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특히 유럽에서는 성공했을지 몰라도 타이슨 퓨리와의 경기는 미국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했고 PFL 경기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UFC 무대에서는 은간우가 확실히 통합니다. 특히 그 어느 때보다 인기가 많은 톰 아스피날과의 경기로 돌아온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 경기는 정말 큰 화제를 불러일으킬 겁니다. 그리고 만약 그 경기가 성사된다면 UFC는 헤비급 빅 매치를 성사시키기 위해 더 이상 존 존스에게만 의지하지 않아도 될 겁니다. 이 상황이 정말 흥미롭습니다. 은간우는 존스와 아스피날 둘 다에게 매력적인 상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은간우가 UFC에서 몇 번이나 더 싸울 거라고 예상하시나요? 제 생각엔 2번 이상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은간우가 UFC에서 치를 수 있는 최대 경기 수는 2번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는 그저 최고의 상대와 싸우고 싶어 할 뿐이죠. 한 명의 도전자는 그가 이미 이겼던 상대입니다. 기술적으로 시릴 간에게 판정승을 거뒀다는 건 알지만 정말 아슬아슬한 경기였죠. 은간우는 아스피날이나 존스 둘 중 한 명과만 싸우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 존스와의 경기를 먼저 치른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만약 그 경기가 실제로 열리고 은간우가 존스를 KO시킨 뒤 그해 안에 톰 아스피날과 또다시 경기를 치르자고 한다면 어떨까요? 정말 엄청난 일이 벌어질 겁니다. 하지만 은간우가 톰 아스피날을 이길 수 있을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스피날이 지금 한창 전성기일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만약 은간우가 존 존스와 아스피날을 모두 이긴다면 그는 100% 역대 최고의 헤비급 선수로 인정받을 겁니다. 은간우가 존 존스만 이긴다고 해도 그를 역대 최고의 헤비급 선수로 꼽을 만할 겁니다. 은간우가 존스를 꺾는 모습은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거든요. 하지만 톰 아스피날과의 경기는 존스와의 경기보다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스티페 미오치치나 존스가 싸웠을 때는 전성기가 아니었지만 아스피날은 확실히 전성기에 가까운 상태입니다. 이것이 이 세 선수 사이의 가장 큰 차이점이죠. 만약 아스피날이 은간우를 이긴다면 그 승리가 존 존스가 마침내 아스피날과 싸우기로 결정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지도 모릅니다. 존스는 아스피날이 아직 레거시가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은간우에게 거둔 승리는 아스피날에게 엄청난 업적이 될 겁니다. 그리고 존스 역시 은간우가 다시 싸울 의지가 있기에 레거시 핑계를 더 이상 대기 어려울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질문은 이겁니다. 존스가 은간우를 이긴 선수와 싸울 의향이 있을까요? 이 부분이 정말 흥미로워질 겁니다. 게다가 만약 존스가 아스피날과 싸워 이긴다면 그의 두 번째 헤비급 타이틀 방어전이 될 겁니다. 만약 존스가 헤비급에서 2번 정도 더 승리한다면 그를 역대 최고의 헤비급 선수라고 진지하게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존스와 은간우를 모두 이기고 타이틀을 3번 방어하며 톱 10강자 7명을 물리친다면 아스피날은 역대 최고의 헤비급 선수로서 자신의 입지를 확실히 굳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은간우가 UFC로 복귀해서 실제로 재계약을 맺는다면 UFC와 헤비급의 최정상급 선수들 모두에게 새로운 기회가 열릴 겁니다. 만약 존스가 은간우와 맞붙는다면 톰 아스피날은 시릴 간과 맞붙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만약 은간우가 존스를 이긴다면 아스피날이 확실한 정식 챔피언이라는 전제하에 은간우가 아스피날과 타이틀전을 치를 수도 있습니다. 은간우가 아스피날과 맞붙고 존스가 은퇴한다면 시릴 간는 지난 경기에서 사실상 이겼어야 할 알렉산더 볼코프와 재대결을 하거나 다른 유력한 도전자와 맞붙을 수도 있습니다. 아스피날과 은간우의 맞대결에서 나온 승자가 새로운 1위 경쟁자로 부상한다면 이는 헤비급 전체에 엄청난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겁니다. 이제 UFC가 과연 은간우와 다시 계약을 맺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